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분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의 집행기준 일시적 2주택 총 8개 중에서 오늘 네 번째 공동상속주택 더하기 일반주택입니다. 일반주택을 선양도할 때 상속지분 받은 것을 주택수에 포함할 거냐,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부분을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3항에서 배우게 됩니다. 관련된 법조문입니다.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 이 다른 주택이 바로 일반주택이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공동상속주택, 즉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그래서 상속을 지분으로 받게 되면 최대 지분자는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2주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2주택이니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누구를 최대 지분자로 할 건지에 판단 기준을 한다. 그래서 거주하는 자가 있다면 그 거주하는 자가 최대 지분자가 될 것이고, 거주하는 자가 없다면 최연장자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관련된 내용 요약한 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채를 상속, 여러 채를 상속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 채를 상속받으면 여기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니까 주택수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 채를 상속받으면 앞서서 봤던 우리 조문처럼 누구? 최대 지분자의 주택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주택수를 계산해서 비과세를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할 거고요. 소수 지분자인 경우에는요, 주택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대 지분자가 동일한 사람이 둘이면 거주자가 거기 주택수에 될 거고요. 거주자가 없고 다 밖에 살았다면 최연장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혹시 해외 이주에 의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는데, 혹시 이분이 1주택과 소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채로 적용을 해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속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해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기존 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많이 난다. 자, 기존 시가는 그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 가격인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집에 개별주택 공시가격 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 날라오는 것이 바로 이 기준 시가고요. 토지 같은 경우 개별 공시지가가 바로 이 기준 시가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실제 부동산이 거래되는 가격이 시가인데, 시가하고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기준 시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상속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도록 상속 부동산을 양도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지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 차익이 크면은 세금이 많고 양도 차익이 작으면 세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해야 되는데, 이 시가가 뭐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 간에 거래한 가격을 우리가 시가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거래가 없다 그러면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평균액으로 시가를 잡을 거야. 근데 우리 부동산은 공산품하고 틀려가지고요, 그 부동산의 거래가 잘 안 되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도 없고요, 그리고 본인이 특별하게 감정평가한 기록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2와 3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 인근 부동산에서 유사한 가격을 찾아야 되는데, 아파트처럼 어느 정도 정형화된 틀이 있는 부동산 같으면 이러한 내용을 찾겠지만, 아파트가 아니라면 동일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 사례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옵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나 감정평가 없으면 기존 시가를 가지고 시가로 볼게.
그러면 그 부동산의 실제 부동산 가액과 기존 시가가 차이가 갭이 벌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이 갭 차이 때문에 양도 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양도세를 얻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그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되어서 취득가와 양도가액이 동일하게 된다. 즉 이 두 가격이 동일하니까 양도 차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다. 이 부동산을 내가 쓸 일도 없고 그 부동산에 가서 내가 거주할 일도 없고 이 부동산을 팔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면 꼭 팔아야 됩니다. 언제 안에?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팔아야만 기존 시가와 시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집행 기준 한번 볼까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A, B, C 3명의 상속인이 있었습니다. 자, A, B, C 3명의 상속인이 있었는데요. 지분을 받은 거예요. 자, A가 전체의 반을 받고요. B가 30%, C가 20%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이분들이 각각 일반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었습니다. 자, n분의 1로 지분을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n분의 1 이 지분을 주택수로 계산할 거냐 말 거냐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최대 지분자는 주택수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최대 지분자는 A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속받고 나서요. 나중에 지분의 변동이 생겼던 거예요. 나중에 지분이 변동이 생기게 되면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이 시점에 지분이 가장 많은 이 사람을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볼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행기준에서는 뭐라 되어 있냐니까요. 바로 상속 개시 당시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그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와 C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을 양도했을 때 둘 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 바로 상속 당시에 이분이 지분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즉 n분의 1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B, C 이렇게 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A가 50% 받고 B가 30% 받고 C가 20% 받았는데요. 상속받고 나서요. C가 이걸 다 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100%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분이 지금 일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우리 지난 정상에서 상속주택은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없는 걸로 본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즉 시행령 155조 2항에 해당되는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됩니까 물어보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9항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주택 외의 주택, 일반 주택이죠. 자, 일반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그 상속주택에 대해서 아직까지 n분의 1의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에 대한 n분의 1에 등기하지 않았다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서 이 주택을 누구 건지 판단을 하고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데 있어서 주택수를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상속주택을 협의 분할해서 등기를 했는데요. 내용이 지금 틀려진 거야. 등기 전과 등기 후 내용이 틀려지게 되면 주택개수에 포함 안 된 사람이 주택개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세금 납부는 등기일이 속한다는 말일로부터 2개월 안에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 155조 19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동지분에 대한 내용 가지고요.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를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배워보실 겁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은요. 인근의 세무사 사무실 또는 국세청을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시는 것이 소중한 여러분의 재산을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